봅시다. 유닛 10은요, 접속사와 의문사라고 나오는데, 접속사 우리 유닛 9 앞에 부분에서 했었어요. 접속사에는 여러 가지 접속사가 있었는데, 그쵸? 일단 접속사 하면은 등위 접속사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상관 접속사라는 것도 있어요. 말이 중요한 건 아닌데, 등 위에서 등은 같을 등자로서 우리가 앞에 있는 품사와 뒤에 있는 품사를 맞춰주는 거야, 같게. 그래서 병렬 구조라고 하는 게 이제 등위 접속사. 예를 들면 뭐가 있지? 그리고, and, 그러나, 뭐 있죠? 그러나, but, 혹은 뭐 있죠? or, 뭐 이런 걸 기준으로 앞에와 뒤에의 품사를 일치시켜주는 등위 접속사. 뭐 이럴 때면은 so라든지 그래서 이런 표현도 있을 수 있고요. 혹은 for, 우리가 for가 뭐뭐를 위해서라는 전치사로 쓸 수도 있는데 콤마 for 하면 뭐뭐 하기 때문에 라는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상관 접속사는 뭐가 있는데요? 세트 얘기하면 돼요. 세트. 예를 들면 이런 거. both A and B 무슨 뜻이니? A와 B 둘 다. 그 다음에 either A or B 이거 무슨 뜻이었니? A, B 둘 중 하나. 그러면 neither A nor B 무슨 뜻이었니? A, B 둘 다 아닌 그렇죠? neither A nor B, A, B 둘 다 아닌 이런 표현이었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Not only A but also B 이거 무슨 뜻이니? A뿐만 아니라 B도 이때 also는 생략할 수도 있어서 그냥 문장 속에서 not only A but B 이렇게 나와 있어도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not A but B는요? 그냥 A가 아닌 B야. 오케이? not A but B, A가 아닌 B not only A but also B, A 뿐만 아니라 B도 이런 거 모의고사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A뿐만 아니라 B도 라는 표현에서 내가 바꿨을 거야. A와 B의 자리만 바꿔줄 거야. 슉, 슉. 그러면 뜻은 똑같은 의미로서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Not only A로서 B 말고 B as well as A라는 표현도 있어요. B as well as A. 뜻이 똑같아. A뿐만 아니라 B도야. A뿐만 아니라 B도. 근데 A, B 앞과 뒤가 좀 바뀐 것 뿐이에요. 그래서 나론니 벌써피는 다들 이렇게 그냥 앞에서부터 A뿐만 아니라 B도. 근데 얘를 모르고 있었다면 해석이 좀 틀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A뿐만 아니라 B도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얘네들이 주어 자리에 왔을 때 수일치를 잘 시켜줘야 되잖아, 동사를. 그러면 이 A랑 B 자리에는 뭐 명사가 오겠죠. 그러면 우리는 수일치를 누구한테 시켜준다? B한테 시켜준다. 일단 당연히 both A and B는 우리가 B한테 시켜주니? both는 A와 B 둘 다라는 뜻으로서 우리가 무슨 취급할 수밖에 없어요? 복수 취급이야. 100% 항상 복수 취급이잖아. 그런데 either A or B 혹은 neither A nor B 같은 경우에는 B한테 맞춰줍니다. B한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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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주의할 점이 as well as로 바뀌면 B가 여기 앞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런 거를 좀 주의하시면 됩니다. 이게 앞에 부분에 있었던 부분이야. 짧게 얘기하면. 그래서 어차피 유니코를 또 복습하긴 할 건데 일단은 오늘 그냥 리뷰, 프리뷰로다가 봤고요. 자, 그러면 접속사와 의문사라고 나와 있니? 얘네들만 접속사는 아니지. 또 어떤 접속사가 있을 수 있을까요? that도 접속사잖아. 맨날 우리 접속사 that 이런 거 얘기하잖아. 그치? 그래서 접속사라는 거는 일단 큰 틀의 개념이 주어와 동사를 연결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앞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접속사로 시작할 수 있어요. 뭐 어쨌든 접속시켜주는 겁니다. 주어와 동사를. 우리가 주어, 동사를 구라고 부를 거야. 이거 외우는 거 아니야? 제일 기본 단위는 단어죠, 단어.
알파벳이 더 기본 단위 있으니 알파벳 단어 두 개가 모여서 구라고 얘기해. 참고로. 덩어리를 구라고 합니다. 구. 명사 구라고 하면 명사 덩어리야. an apple. 관사 단어죠. 애플 단어죠. an apple 명사 구야. 형용사구 위치로 시작하는 그런 관계대명사구 형용사구일 수 있고. 근데 이제 구가 조금 더 커지면 절이 돼요. 근데 절이라는 건 기본 단위가 뭐가 있어야 되냐면 주어와 동사라는 기본 단위를 꼭 갖추고 있어야지 우리가 절이라고 부를 수 있어. 그래서 문법 책 보면 명사구, 형용사구, 형용사절, 명사절 이런 얘기 많잖아. 그거는 어떤 절이라고 했으니까 봐봐. 주어 동사가 절이라며. 그러면 접속사가 주어 동사를 연결해 준다며. 그러면 이 접속사 플러스 주어 동사 이 덩어리 부분, 이 절이 명사 역할을 하면 명사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오케이? 그 덩어리가 명사 자리에 없구나. 그 명사 자리라는 것은 우리가 어디 어떤 자리 무슨 역할 해주죠? 명사라는 품사는 문장 속에서 어떤 역할 해주죠?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해줄 거라는 거야. 이 덩어리가 주어 자리에 올 수 있고, 이 덩어리가 목적어 자리에 올 수 있고, 이 덩어리가 보어 자리에도 올 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오늘 명사 역할을 할 수 있는 절을 볼 겁니다. 포인트 118쪽 보시면은 명사절이라고 해가지고 대절이라고 나와 있죠. 대절. 우리가 매일 요새 보던 거잖니, 그쵸? 첫 번째. 대절이라는 것은 that이라는 접속사가 주어 동사를 이렇게 연결시켜주고 이 that이라는 덩어리가 명사 역할을 한다는 거네. 맞죠? 해석 어떻게 해요? 주어가 동사는 것 이렇게 할 겁니다. 오케이. 명사 역할이라 했으니까 얘가 주어 목보 자리에 당연히 오겠지. 됐을까요? 지금 우리 교재 예문에 아주 쉬운 That I like chocolate 이라는 예문이 나왔어요. 물론 예문 좀 있어 보이는 거 할 수 있는데 그냥 이해를 위해서 좀 가벼운 걸로 가면은 이게 주어 자리에 올 수 있니? 있어. 대절이니까. 해석 어떻게 한다고? 내가 초콜릿을 좋아한다는 것은 뭐 사실이다. 이런 식으로 That I like chocolate is true. 이렇게 올 수도 있고요. 혹은 목적어 자리에 올 수도 있겠죠. He thinks that I like chocolate. 그는 생각한다. 뭐라고? 뭐 하는 것을 생각해? 내가 초콜릿 좋아한다라는 것을 생각한다. 혹은 이렇게 의역하면 내가 초콜릿 좋아한다고 생각한다. 혹은 the fact is 사실은 이거다. 내가 초콜릿 좋아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 중요한 건 명사절에 온다라는 거. 그러면 우리가 판단할 때 접속사 that 나오면 이렇게 보자. 앞에 선행사 있어? 선행명사 있어야 돼? 안 나와죠? 앞에 동사가 있으면 모를까? 선행명사가 없다 했고요. 뒷문장 완전해야 돼? 접속사야? 완전해야지. 주어 동사 연결시켜줘야지. 완전한 문장 나옵니다. 관계대명사랑 구별해야 돼요. 우리 책에는 없는 거. 네. 그래서 반대랑 좀 구별을 좀 해볼게. 접대는 이제 알았어. 이 파트 접대시니까 접대 먼저 한 거고. 관대부터 볼까요? 관계대명사네. 관계대명사 대신 앞에 선행사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관계대명사가 애초에 선행사 꾸며주는 거란 게 있어야 해. 뭐뭐 하는 이거잖아. 뒷문장 완전하다 했니? 불완전하다 했니? 불완전하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접대 받고 관계대명사 대 받고 조금 또 헷갈리는 같이 나오는 관계대명사 what도 한번 정리를 좀 해볼까? 관계대명사 what은 물론 다음 챕터가 관계대명사인데 우리 이미 먼저 좀 했고요. 앞에 선행사 있어야 돼, 없어야 돼? 먹고 있다 했어. what은 먹는 놈이야. 선행사를 이미 먹고 있어. 선행사가 없어. 안 보여. 이미 이 자리에 이미 해석이 the thing 이런 선행사가 있어서 해석을 거지려고 하는 거예요. 얘가 이미 들어있어. 내포되어 있어. what 안에. 알겠어? the thing that 뭐뭐라는 것 이거를 하나로 그냥 what으로 합쳐둔 거기 때문에 선행사가 내 눈에 안 보이겠죠.
선행사가 들어있으니까 여기 안에. 뒷 문장은 마찬가지로 내가 건들지 않아서 불완전합니다. 요거 구별을 좀 해야 돼. 항상 고등 대신에서 대시랑 what 우리 시험지 봤잖아요. 그죠? 구별하는 거 좀 나오는 거. 그렇구나. 두 번째 명사절 뭐라고 되어 있냐면 whether, if 절이라고 나와 있어요. whether 이거 날씨 weather라는 거예요. 그죠? whether 그리고 if 접속사라 했으니까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올 거고 마찬가지로 whether 혹은 if 주어 동사가 문장 속에서 무슨 절 역할? 명사절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 얘네들도 문장 속에서 주어 혹은 목적어 혹은 보어 자리에 들어오겠죠. 해석 어떻게 합니까? 알고 있을 텐데. 그렇죠. 주어가 동사인지 아닌지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잘 모를 때, 인지 아닌지 모를 때 쓰겠지. 근데 참고로 whether 주어 동사 쓸 때요. whether or not she is 뭐 kind, 그녀가 친절한지 아닌지는 뭐 모른다 이런 예문이 있어요. 예를 들어 뭐 나의 궁금증이 나는 예문이 있어요. 그러면 그녀가 착한지 아닌지 is kind or not 써도 되죠. or not이라는 표현을 이따가 나올 건데 그렇잖아요. whether she is kind or not 인지 아닌지 써도 돼요. 혹은 whether or not she is kind 이렇게 써도 돼요. 혹은 if she is kind or not 써도 되고요. 근데 다만 이건 안 돼요. if or not은 붙였을 수 없다라는 거. 이따가 교재에 더 자세히 나와 있다. whether or not은 가능한데 if or not은 붙였을 수 없다라는 거. 근데 우리가 if라고 하면 그걸 좀 많이 생각해요. 만약이라는 우리 가정법에 나오는 if 같은 거 있잖아. 그걸 굉장히 많이 우리가 헷갈려한단 말이야. 그래서 어려운 말로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니? 명사절하고 있지. 근데 부사절 접속사 if도 있어요. 부사절 if와의 비교를 좀 해볼까? 부사절 접속사 if와의 비교를 해보면 부사절일 때는 우리가 if를 해서 어떻게 하냐면요. 만약 뭐뭐라면 이렇게 해석하는 게 부사절 if. 부사절이 뭔데요? 문장 속에서 접주동이 명사가 아니라 부사 역할을 하는 거. 문장 성분에 영향 안 미치는 거. 이거 구별을 좀 하면 될 것 같고. 됐죠? 여기까지 지금 화면에 나오나 모르겠네. 그 다음에 이번에 세 번째 뭐라고 나와 있나요? 의문사, 주어, 동사라고 나와 있다. 이런 걸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로 무슨 의문문이라고 부른다? 어순 쓸게요. 의문사, 주어, 동사. 이 의문사, 주어, 동사가 또 통으로 명사 역할을 한다라는 거겠지. 그쵸? 얘네가 주목구 자리에 올 수 있어요. 그럼 의문사에는 뭐가 있는데요? 의문사? Who, which, what, when, where, why, how. WH로 시작하는 대부분, 그죠? 누가 누구를 주어가 동사하는지. when 어디서 주어가 동사하는지. where 언제 주어 동사하는지. 어디서 주어 동사하는지. 또 뭐 있니? why 주어가 동사하는지. 또 뭐 있어? which 주어가 동사하는지. how 주어가 동사하는지. 뭐 이런 식으로 의문사들이 올 거 아닙니까? 해석 방금 했어요. 어떻게 주어가 동사하는지는 혹은 어떻게 주어가 동사하는지를 어떻게 주어가 동사하는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다. 이런 걸 우리가 간접 의문문이라고 부른다. 자, 예문에 그 의문사전 박스 쳐놓고 When your birthday is라는 예문 뭐예요? When your birthday is 이런 예문이 있어. 부저 덩어리 문장 아닙니다. 주어 동사가 아직 안 나왔어. 물론 얘 주어고 얘 동사인데 얘는 웬 절이잖아. 그치? 아직 문장 없어요. 그냥 구 덩어리예요. 그러면은 절이라고 보면 되겠지. 자, 지금 어순이 어떻게 돼 있니? 의문사 맞아요?
뒤에 주어 왔죠? 동사 있네? 이런 걸 뭐? 간접 의문문이라고 불러. 의주동, 의주동 이렇게 얘기할 거고. 그런데 오른쪽 예문에는 I don't know who stole my bike라는 표현 보이죠? 나는 모른다. 얘는 완전한 문장이네. 일단 주어가 I, 동사가 no. 뭐를 모르는지 목적어 자리에 간접 의문문 써줄 거야. 나는 모른다. 뭐를 모른대? Who stole my bike? 누가 내 자전거를 훔쳤는지 모른다. 이런 예문이네요. 자, 목적어 자리에 간접 의문문 들어온 거야. 그런데 내가 의주동 써야 되는데 의문사 뒤에 그냥 동사만 나왔어요. 틀린 게 아닙니다. 왜냐면요. 언제 너의 생일인지 이거랑 누가 훔쳤는지 누가는 이미 애초에 이 의문사 자체가 누가, 은느니가 주어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얘를 동일시 취급해가지고 의문사, 동사 이렇게 와요. 의문사가 문장 속에서 이미 주어 역할을 하고 있을 때는 그냥 의문사 뒤에 동사 원형이 옵니다. 이걸 그래서 간접 의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 간접 의문이라고 할까? 원래 우리가 물어볼 때는 When is your birthday? 이렇게 물어보겠지. 혹은 Who's the my 이렇게 물어볼 건데 이게 문장 속에서 주목보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간접 의문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명사적으로 How far this station is. 이것도 다 그냥 의문사 파트에 속합니다. 굳이 따로 나눌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제 참고로 적어보면은 How far. 의문사가 how야. 근데 how 뒤에 얼마나 먼지 거리를 나타내주기 위해서 그냥 how far, how 플러스 형용사 혹은 how 플러스 부사가 한 덩어리로 들어온다는 거죠. 정도를 얘기해주기 위해서. 혹은 뭐 how high, 주어 동사 이런 식으로 high라는 부사가 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how 뒤에 how high, how far 이런 식으로 형용사나 부사가 같이 세트로 올 수 있다는 거. 이거 뭐 별거 아니잖아. 그리고 이번에 참고로 what, which 명사, 동사 이것도 있죠. 그것도 마찬가지야. what 의문사죠. 무엇. 근데 무엇 말고 어떤 색깔, 어떤 컬러를 네가 원하냐. 혹은 which 어떤 컬러를 혹은 뭐 어떤 음식을 원하냐. 뒤에 명사 같이 와도 된다라는 거예요. 덩어리 취급해서 의주동 이렇게 가면 돼. 되죠? 그래서 봅시다. 페이지 120조. 대절은 문장 속에서 주목보 역할을 한다. 근데 이제 우리 내신에 좀 나왔던 동격 대시라는 설명이 좀 나와 있는데 천천히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우리 이 513번 예문 이거 화면 반전을 해야 되나? 왜 안 보이지? 이미 내가 화면 반전해서 우리 잠시만요. 환경 설정. That Emma likes Josh is totally clear. 주어 찾아봐라고 하면 막 설마 Emma라고 할 거야 분명히 어떤 놈들은. 근데 that Emma likes Josh까지가 다 대절 주어죠. 그렇죠? 그래서 Emma가 조슈를 좋아한다는 것은 totally clear 완전히 명확하다. 근데 주어 좀 길어야 어떤 주어? 가짜 주어 it 쓸 수 있습니다. 가주어 it. 투부정사 말고 대절도 쓸 수 있다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맨날 가주어 it, 진주어 어디야? 대절이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네. 그 다음에 514번 문장 Miss Jones discovered that his car was stolen. Miss Jones가 존스 씨가 발견했다. 뭐를? 목적어 자리에 대절한 거야. That her car was stolen. 그녀의 차가 훔쳐졌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죠. 그런데 516번 예문을 좀 볼까요? 5166번 예문. 자, I heard the news that Mr. Miller would quit his job. 얘는 나는 들었어 뉴스를. 이미 주어, 동사, 목적어 문장이 완전해. 그러면 얘 that을
관계대명사라고 보고 싶어. 나는 어떤 뉴스를 들었냐면 미스터 밀러 씨가 직업을 그만둘 거라고 은퇴할 거라는 소식을 들은 거잖아. 뉴스를 들은 거잖아. 아 뭔가 관계대명사처럼 해석을 하는 게 하고 싶어요, 저도. 그런데 해석은 뭐뭐라는 뉴스 이런 식으로 좀 관계대명사랑 비슷한데 뒷문장을 보아하니 지금 이걸 우리가 동격 대시라고 불러줄 거고 뒷문장을 보아하니 미스터 밀러라는 주어가 왔고 우드 퀴이라는 동사가 왔고요. 뭐를 그만두는데 직업을 그만둔다. 주어 동사 목적어가 완전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우리가 동격 대시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케이? 이거 많이 나왔지. 그래서 힌트를 좀 주자면 동격된 앞에는 항상 어떤 명사가 나온다? 추상명사가 나와요. 추상명사. 뉴스가 뭐야? 우리 페이크 뉴스 할 때도 많이 나왔던 거잖니? 교과서에서. 뉴스 우리가 셀 수 있나요? 뉴스 하나 둘. 뭐 만들 수 있나요? 뭔가 추상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추상적이란 말 자체가 추상적인데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말했던 것 같은데 뭐 만들 수도 없고 그런 애들을 우리가 추상명사라고 해요. 대부분 다 뻔합니다. 뉴스 혹은 팩트 사실 혹은 의견 막 opinion 혹은 뭐 개념 아이디어 증거 evidence 의심 thought 이런 애들이 주로 선행사로 오거든. 책에도 나와 있어요. 4번 설명이 맞죠? fact, news 위에서 보일 때는 검정 색깔 보시면 보여요? fact, news, opinion, idea, thought, belief, thought 이런 애들은 우리가 주로 뒤에 동격에 대해서 취급을 해줍니다. 오케이, 이런 것도 알고 있으면 해석은 그냥 뭐뭐라는 뉴스 이렇게 하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112쪽 천천히 넘깁시다. 122쪽은 그냥 이제 책으로만 볼게요. 왜 달절 아까 다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밑에 조그마한 글씨로 핑크색 박스 밑에 보면은 막 or not에 대한 얘기가 조금 나와 있어요. if or not, whether or not은 되는데 뭐 같이 못 쓴다 그런 거 있거든. 찾았니? 조그마한 글씨로 532번 예문 위에 그런데 막 써 있잖아. 노란색 동그라미 세 번째 보시면 막 나와 있어요. 그게 아까 이겁니다. if or not 못 쓴다라는 거. 해석은 할 수 있잖아. 뭐인지 아닌지, 그치? 그래요. 이렇게 보면 되고. 나 오른쪽에 포인트 플러스 그 파란 색깔 박스 보시면은 명사절 if와 부사절 if 인지 아닌지냐, 만약 뭐라면이냐, 요거 해석 구별하는 거 넣어 복습하면 됩니다. 그리고 의문사 주어 동사 과제에서 오늘은 명사절에 대한 개념을 조금 봤고 그래서 200 오늘의 숙제는 어디까지냐면 토요일에 못 오신다 했잖아요. 그쵸? 127, 128쪽까지 잡으시면 됩니다. 오늘 수학 있니? 없어? 그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집 가서 고등 페이지 5, 6과 15, 16과 제시험지거든. 제시험지랑 답지 한번 해볼게요.